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제 내란 국조특위에서 맹활약하셨던 분입니다. 연일 바쁘게 이 내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고위원님. 그러니까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이 청문회 화면 네. 통해서는 또 계속 네.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오랜만에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직접 만나게 되셨습니다. 네. 설 연휴 뭐 이제 마무리됐지만은 그래도 네. 인사 말씀 한번 듣고 갈까요? 저희가? 네, 예?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네. 빨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민주당이 내란 진압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힘 보태 주십시오. 네. 네. 정말 이 올 한 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행복한 일상을 다 빼앗겼잖아요. 네, 그럼요. 네. 올해는 꼭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네, 예. 그 길에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네. 미니원희님이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셨고 네, 네. 흰 35님도 김병주 의원님 화이팅. 하늘정님도 김병주 의원님 반가워요 이렇게 외쳐주고 계십니다. 주불리장 이영민님 네. 요즘 인기가 더 많으셨네요. 아이고. 김병주 의원님. 응원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네. 어제 청문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임종득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민주당과 또 지금 특전사령관 네. 또 군에 있던 사령관 네. 증언한 사람들이 뭔가 짜고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짜고 증언을 만들어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네. 이런 주장을 하던데 네. 현장에서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생트집을 잡고 네, 있었죠. 생트집. 그리고 나와서 내란 속에 윤석열의 변호인 역할만 하는 걸로 보였어요. 네. 특히 그 곽종건 사령관을 전 사령관. 뭐 저가 해유해서 또는 우리 민주당에서 해유를 해서 뭐 증언을 이끌어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생트집을 잡고 있는데 예, 무슨 뭐 해유가 됩니까? 회유가 됩니까 진짜 네, 이게? 네, 그렇죠. 예. 그것이 그래서 곽종건 사령관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대통령과의 통화라든가 이런 걸 밝혔다라고 네.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의지를 그 정도 짧은 시간에 해유를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일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전략 자체가 네. 이런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전략, 네, 마치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다 보셨고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의 뭐 옥중 독트라든가 네. 그 동안에 일관되게 진술되어 오는 그 사항들을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회유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지. 그러면서 또 저하고 곽종근이가 전에 같이 조금 근무를 근무했던 했었는데 거, 예. 근무연을 가지고 네. 그러잖아요. 근무연으로 따지면은 임종덕 그 의원이 저하고 더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완스타 때 전략 네. 사정할 때 바로 직속 부하였는데 전략 과장을 하면서 부하로 1년간 네. 있어서 그때는 뭐 저한테 잘 보이려고 맨날 했는데 지금 뭐 임종덕 네. 의원 저 말 안 듣잖아요. 오히려 저만 흠집을 내려고 저한테 온통 스토킹 수준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생각하시면은 참 네. 앞에 보고 있기가 참 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의원님께서. 그런데 불구하고 뭐 해유를 했다느니 뭐 예. 그 말이 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원 얘기가 김용현 전 장관이 네. 헌재에 나서 요원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더니 의원님하고 박선원 의원이 곽종근 찾아가서 그 주블리 라이브로 우리가 봤듯이 네. 그때 맨 처음 요원이라는 말을 꺼냈던 그걸 또 트집 잡아서 이제 보도가 네. 나오고 그 국민의힘의 트집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그렇죠. 분명히 해결된 거 아닙니까? 다 네, 해명된 거 아닙니까? 어저께 곽종근 사령관이 명확히 얘기했죠. 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요인을 끌어내라라고 네. 한 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다.
라고 명확히 얘기했고요.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때는 또 본회의장에 네. 자기 특전사 요원은 아무로 들어간 사람이 없고 국회의원만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일단락이 됐는데 그러니까 또 생트집을 잡는 거죠. 그것이 오염이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김병주가 가서 미리 얘기를 하고 입을 설득을 맞췄냐 뭐 이런 시키고, 거예요. 오염시켜서 그런 네.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제 헌재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특전사령관을 항의 방문해서 제가 면담을 했었고 네. 이어서 수방사령관도 했었잖아요. 음. 주불리 김병주에서 수방사령관까지 했는데 네. 그걸 헌재에서도 그것을 윤석열 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변호인 측이 그거 어떻게 김병주가 미리 사전에 질의서하고 짜고 한 거냐라고 특전사령관한테 수방사령관한테 이진우한테 물으니까 다른 거는 함구하더니 그건 제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김병주하고 그런 건 없었다. 음. 특전사령관하고 김병주 의원이 면담하는 유튜브를 보고 자기 참모들이 네. 우리도 하는 게 좋겠다.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사죄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 의지로 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라이브 할 네. 때도 의원님이 라이브 할 때도 네. 요원 하다가 뭐 네. 인원 얘기하다가 그 국회의원 끌어내고 한 거 맞죠? 네. 국회의원 얘기 맞죠? 계속 그렇죠. 확인하잖아요. 그 네, 방송 예. 중에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엔 계속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죠. 사람이 어느 습관이란 것이 예. 통상 특전사령관이나 특전사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인원이란 단어를 많이 인원. 써요. 그리고 특전사 그래서. 요원하니까 요원이 입에 익잖아요. 인원, 네. 요원, 일반적인 사람을 끌어내라 할 때도 인원을 끌어내라 하는 거고 또는 요원을 끌어내라 하고 그런 언어 습관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그것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죠라고 물었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겁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국회의원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누구든 질문하면 자기가 내가 쓰던- 쓰던 언어 예. 습관이 나오지 생소한 단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생터집 잡아갖고 그만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그것이 아프다는 거죠. 대단히 아팠던 부분이라고 봐요. 그야말로 빼박 아닙니까? 네, 빼박. 그리고 그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특전사와 수방사 가서 인터뷰 형식으로 유튜브를 잘 땄구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진우가 태도를 확 바꿔버렸잖아요. 대통령 편에 서서 그러니까 어제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때 증언들이 있으니까 빼박이지 않습니까? 그때 안 했으면은 오히려 지금의 증언들이 네. 오염이 돼서 그리고 변호사가 또 어떻게 하면 유리할 건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진우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합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본인은 그렇게 알았다. 그래서 합법적인 비상계엄의 그 지시를 받고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런 녹취를 안 해놨으면은 많이 오염될 뻔했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주불리 유튜브가 네. 큰일 했습니다. 주불리 라이브. 네, 네. 지금 네. 몇 만입니까, 주불리? 지금 48만 이제 와. 2만 남았습니다. 50만까지 50만까지. 2만. 네. 야, 이거 쭉쭉 많은 네.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고 방송도 네. 요즘에 주불리 네. 김병주 거의 좀 자주 하더라고요. 네, 방송도. 라이브로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고 야.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예. 가짜 뉴스가 판을 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제대로 된 걸 알려야 되겠다.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금 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불리 김병주가 오늘 저녁에도 라이브 8시에 8시에. 예. 오늘은 황정아 의원이라고 네. 그 과학자 출신 네, 되죠. 하고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불리 김병주가 무럭무럭 또 성장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네, 네. 이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제가 방송하면은 네. 이재명 TV하고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러세요? 예, 이재명 TV가 118만이잖아요, 네. 구독자가. 근데 그거는
좀 활용을 잘 해서 민주당에 돌아가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시청자들하고 당원하고 국민께 공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걸 좀 잘 활용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방송하면은 예. 구독자 수로 하면 약 네. 200만 가까이 한 번에 다 네, 보시고 네. 네. 그래서 필요하면은 오마이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어요. 그만큼 네. 많은 분들께서 진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가 가짜 뉴스고 뭐가 진짜인지 이거를 보고 네. 싶어 하시고 네. 그런 역할을 또 민주당 네. 내에서 직접 또 그럼- 하시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사실 네. 여론에서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가짜를 덮기 위해서 더 큰 가짜로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내란이고 이건데 마치 네. 내란이 합법적이었고 내란의 원인이 오히려 우리 민주당에 있다. 오히려 네.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 이런 프레임을 막 씌우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네. 또 이런 진보 우리 유튜버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네.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길에 또 이제 오마이 TV가 네, 네.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오마이 TV가 제일 선두에 서서 하고 네. 있죠. 네, 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구독자가 네, 구독자가 그러니까 232만 232만, 어제 232만 네. 돌파를 했는데 네, 빨리 300만 가야겠네요. 네, 빨리 가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오마이 TV와 주불리 김병주 해주시면 네. 고맙겠네요. 함께 여러분들 네.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자, 이진우 전 사령관 얘기 이제 어제 현재에 나왔던 그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뭐 말씀이 제한됩니다 이 표현을 네. 계속 하더라고요. 네, 네. 군에서 쓰는 표현인가요? 제한됩니다. 말씀이 제한됩니다. 뭐 제한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아, 그래요. 근데 말씀이 제한된다 이런 얘기는 안 말씀드리는 게 쓰는데 제한됩니다. 뭐 이런 게. 제한이라는 거는 제한 사항 이런 거 있잖아요. 무기의 제한 사항이 뭐냐, 뭐 작전하는데 제한 사항이 뭐냐 이런 제한 사항 제한이란 안 단어를 된다. 많이 쓰는데 말씀이 제한된다 이런 단어는 많이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앞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네. 앞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기가 그렇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앞에 대통령이 있는데 지시된 네. 사람이 있는데 내가 또 거기서 어떻게 말을 또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네. 지금 이진우는 청문회 와서도 말씀이 네. 제한된다. 아, 수사를 받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공소가 제기돼 있기 때문에 제한된다로 일관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헌재에 와서는 우리 국회 측 소추인에 대해서는 제한된다고 하면서 진작 그 대통령실 대통령 변호인 윤석열 변호인에 대해서는 또 제한적으로 얘기는 일부는 또 하고. 또 하고 있더라고 선별적으로 음, 그거는 잘못된 태도죠. 그래요. 네네. 그래서 홍장원 네. 전 1차장과 너무 비교가 됐다. 네. 그걸 느낄 수가 있었고 국회에 나와서도 홍장원 네. 전 차장이 확실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그럼요. 지난주에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홍장원 1차장이 아주 정확히 팩트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주 그 홍장원 1차장은 말하는 것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림이 상대가 그려질 정도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을 정확히 하고 기억력도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제 역시 헌재에 나와서도 정확히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홍장원 네. 전 차장이 계속해서 진술했던 그대로 내용을 또 헌재에 와서 네, 뭐 막힘없이 그렇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피청구인 앞에서 네, 얘기를 네. 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싹 다 이제 잡아들여라는 네. 그 명령을 토시까지 다 이제 기억난다. 그 당시 통화가 얘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대통령한테 처음 받는 통화니까 네. 생생히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토시까지도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충분히 이해가요. 대통령한테 전화 받으면 처음 전화 받으니까 네. 그가 기억이 나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메모를 해놓을 거고. 그렇죠. 네, 기억을 하고 그런 네. 상황일 거고. 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태도를 보면 네. 최상목 대행의 그 계엄 당시의 모습이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은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이 준 대통령 지시사항이 적힌 그 문건을 자신은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거는 대통령이 준 지시사항을 보지도 않고 그냥 넣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차관보를 줬다? 이거는 믿겨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일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준 거고 그때는 비상계엄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이 지금 45년 만에 이루어진 거고 그거 완전 국가의 위기인데 예. 그 상황에서 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안 보고 주머니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주머니에 엮고 잊어먹었다가 이틀 후인가 뭐 누구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잘라야 되죠. 그 정도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우습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대통령 지시사항이 뭔가 딱 봤을 거고 음. 그러고 나서 바로 F4 회의를 바로 소집했더라고요. 어저께 이창용 이창용 네, 한국은행 총재 나왔을 때 예. 제가 질의했거든. 아하. 언제 F4 회의를 언제 네. 연락 받았냐? 10시 30분에 받았다는 거예요. 아하. TV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음. 최상목 부총리한테 전화가 와서 네. F4 회의를 하자는 거죠. 아.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바로 회의하자는 거지. 그렇네. 근데 회의 목적이 뭐 본인들은 환율하고 뭐 저런 거 주식시장하고 개엄 때 그걸 왜 합니까? 개엄. 그건 그 다음날 아침에 해도 되는 거고 새벽에 그렇죠. 해도 되는데 바로- 비상계엄 하자마자 전화를 참. 해서 F4 회의를 하자고 할 정도 10시 30분에 그리고 회의가 11시 40분에 열렸어요. 거의 1시간 후에. 와. 그러니까 그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행할지가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토의를 하고 아마 그때 그걸 가지고 토의했는데 안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12월 4일 7시에 회의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관계된 거가 아니면 그렇게 회의를 자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11시 40분에 대통령 지시사항 이거 예비비 확보 뭐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이거 이런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따져 보고 내일 아침 7시에 회의합시다. 한 걸로 저는 딱 생각이 그림이 되는데 딱딱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현장 사항들 뭐 환율이니 뭐 주가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하. 했다라고 아주 그 주장을 하던데 아. 그것은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거는 누가 물론 그런 이해하겠냐? 것도 토의는 했겠죠. 내일 주식시장이 폭락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로 했겠지만은 주는 그래도. 저는 예비비 확보 예비비 확보, 네, 네, 비상 네. 입법기구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재정적으로 논의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원님은? 지금 모든 걸 함에 있어서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하다못해 요 오마이 TV가 어디 중계를 가더라도 돈이 네. 들어가는 거고 그럼요. 다 들어가. 그럼 예산을 뭐 일을 할 때 항상 돈 예산 따지잖아요. 네. 차비가 얼마 드는지 뭐 음. 밥값이 얼마 드는지 거기 뭐 직원은 몇 명 데리고 가야 되는지 뭐 음. 차량 다 돈이거든요. 음. 그런데 비상경과 같은 사항을 딱 했으면은 거기에 예산이 바로 더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6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이것이 계속 지속됐으면 12월 4일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비 확보가 급하죠. 시급한 거죠. 근데 예비비가 많지 않으니까 네. 한국은행으로부터 아마 한 50억이나 뭐 이렇게 빌릴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빌려서 일단은 쓰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갚는다든가 아하. 뭐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런 걸 어저께 따졌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창용 총재는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계속 네. 주장을 하던데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된다. 네네. 결국 내란 특검법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최상목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과연 혐의자가 이 거부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 아이 그렇죠.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퍼즐이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되니까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내란 아주 몇 개 특검법도 그것이 발의된 바로 본인이 수사에 응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헌재에서 또 마흔역 임명 안 하는 것도 헌재에서 본인은 대통령 윤석열이가 기각되길 원하겠죠. 그러면 내란과 무관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까지도 임명하는데 본인과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가. 내일 청문회 때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일 그것을
따져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국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님께서 네. 이 부분들 최상목에 대한 국민들의 이 분노를 네. 하나하나 따져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답변을 좀 네. 저희가 듣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